타임지 선정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 중 1명이 말합니다. 의도를 가지면 복권에 당첨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복권에 당첨되는 의도가 지금부터 말하는 그 어떤 것과 맞아떨어질 때 가능하게 될 겁니다. 오늘 소개하는 책 디펙 조프라의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에서 복권에 당첨될 수 있는 의도가 무엇인지 풀어보겠습니다. 이 책은 나비스쿨 출판사에서 23년 12월 27일에 발행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이 복권에 당첨될 것과 이 책을 100번 읽은 것처럼 이해하기 쉽게 풀이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 책은 앞으로 제 영상에서 제일 많이 등장할 것 같고 이 책 자체도 여러 번 소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멋진 게 많거든요. 저의 인생책 중 첫 번째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자가 말한 복권에 당첨될 수 있는 의도에 대해 하고 있습니다. 저자인 디펙 조프라는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이자 하버드 의대 출신 의사로 심신상관의학을 창안하여 영적 세계와 의학을 접목시켰습니다. 그리고 타임즈 선정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 중 1명입니다. 그가 쓴 책은 전 세계적으로 2천만 부가 팔린 초대형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런 명성을 가진 그가 복권에 당첨될 수 있는 의도라는 것을 말해주는데요. 이 의도라는 것을 말하기 전에 알아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그냥 생각만 하고 희망만 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알고서 행동할 때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의도가 나오기 전에 그것이 어디서 왔는가입니다. 우리 인간은 생각이란 걸 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뇌의 메커니즘, 근육의 메커니즘, 화학적 반응의 메커니즘을 밝혀냈지만 도대체 생각은 어디서 오는가를 아직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생각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애초에 어떻게 존재하는 걸까요?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았을 주제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거니까요. 그럼 이건 어떨까요? 우리 몸 안에는 이미 이중성이 존재한다는 것을요. 어렴풋이 느끼기도 하셨나요? 이건 단순히 천사와 악마가 아닙니다. 좋은 생각과 나쁜 생각이 아닙니다. 생각을 할 때 그 생각이 맞는가를 점검하는 대상이 있음을 말합니다. 지켜보는 자인 거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 생각 자체가 나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생각이 그 생각을 바라보고 있는 걸 상상해 보시면 바로 이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떠오르는 생각에 대고 안녕이라고 해보세요. 그 생각이 갑자기 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안녕으로 우리 몸 안에는 이중성을 이미 가지고 있다. 우리 몸 안에는 지켜보는 자가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셨을 겁니다. 이 지켜보는 자가 온 것이 우리가 오늘 복권에 당첨되기 위해 알아야 할 중요한 공간입니다. 이 공간을 저자는 초공간적 지성이라 부릅니다. 이 초공간적 지성이란 뭘까요? 과학자들이 밝혀내지 못한 우리의 생각이 출발한 곳, 그곳을 말합니다. 이 개념은 디펙 조프라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과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칼 융도 말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3000년 역사를 가진 불교에서도 말합니다. 인도의 베다 문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생각이 출발한 곳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걸까요? 그곳을 상상하는 건 아인슈타인이 와도 못할 겁니다. 이 공간은 영적 영역에 있습니다. 명상을 오래 한 사람, 깨달음의 정수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완전히 영적 세계 이야기라 우리에게는 매우 낯선 내용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하나에서 출발했기 때문인데요. 다행히도 우리는 수행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저 생각이 출발한 곳은 본래 하나로 이루어졌던 초공간적 지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 갈래로 뻗어나온 실타래를 상상하시면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 서로 다른 경험과 체험을 해보기 위해 서로 다른 관점으로 뻗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과 체험은 모두 하나에 저장되죠. 그런데 우리가 뻗어나오면서 개별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됨에 따라 나와 너, 나와 사물, 나와 다른 것을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인 것을 잊어버린 거죠. 모든 끌어당김의 법칙이 말하는 생각의 실체가 바로 여기입니다. 자, 이제 초공간적 지성은 우리 모두를 연결하는 하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생각이 나온 것이 여기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지켜보는 자의 출신이 초공간적 지성 출신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세상으로 나오면서 또 다른 자신을 만듭니다. 그것을 에고 혹은 자아라 부르는데요. 이건 인간 스스로 창조해낸 의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바로 이 둘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초공간적 지성 출신은 지켜보는 자는 굉장히 과묵합니다. 알면서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갖기 시작하면 지켜보는 자가 초공간적 지성과 연결을 시켜줍니다. 하지만 그를 방해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 만든 자아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창조한 에고 혹은 자아는 감정을 가지고 수시로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에고 혹은 자아도 사실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감정으로 발동시키는 건데요. 이 보호를 위해서 발동하는 감정은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두렵기 때문에 방어적이 되는 거죠. 마치 이런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럼 두려울 게 없잖아. 그게 되겠어? 일 벌리지 마. 하지만 아시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더 나빠집니다. 초공간적 지성 출신은 지켜보는 자는 애초에 뻗어나올 때 경험과 체험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만든 에고와 매우 상반되기도 하죠. 따라서 초공간적 지성과 연결이 되려면 의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의도는 곧 경험을 만드는 기초가 될 테니까요. 한편 복권에 당첨될 거라 한번 같이 생각해 보죠. 행복하시나요? 물론 행복하죠. 하고 싶은 것이 많아지고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어지니까요. 지금까지 갖지 못했던 것을요. 그 다음 순간 바로 드는 생각을 살펴보죠. 당첨이 안 됐을 때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러면 어떠세요? 불행해지시나요? 왜 불행해질까요? 지금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죠. 그리고 반대로 왜 순간 행복해졌을까요? 다시 말해서 지금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죠. 단지 생각만으로 감정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생각으로 모든 걸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물질적으로 증명하고 싶다면 이게 그 증거입니다. 의도를 하는 순간 몸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의도를 하는 순간 내 안에 지켜보는 자가 초공간적 지성과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몸이 반응한 것처럼 그곳에서 물질적으로 만들기 위해 조직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아를 최대한 배제하고 반복적으로 같은 의도를 가질수록 초공간적 지성과 더 강하게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의도로 복권에도 당첨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건데요. 이것이 복권 당첨의 비밀입니다. 하지만 비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도대체 자아를 어떻게 배제하는가? 이것이 가장 큰 비밀이죠. 자아를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써야겠죠. 이렇게 자문해 보는 겁니다. 이 의도가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이 의도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 이 질문의 답이 나와 내 행동에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기쁨과 성취감을 줄 것이다 라는 답변이 나왔다면 지켜보는 자가 초공간적 지성과 잘 연결시켜줬고 초공간적 지성이 이를 받아들여 물질적으로 조직화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순수하고 올바른 의도였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의도가 만들어졌다면 자아와 지켜보는 자가 다시 합쳐져 신의 의지가 당신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디펙 조프라는 말합니다. 이때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주가 가진 리듬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리듬을 방해한다면 아무리 순수하고 좋은 의도였다 할지라도 절대로 초공간적 지성에서 물질로 만들기 위해 조직화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슬슬 진실을 밝힐 때가 된 것 같기도 한데요. 디펙 조프라는 책에서 복권에 당첨될 수도 있다고 했지만 같은 책에서 이렇게도 말합니다. 복권에 당첨되는 돈만 생각하는 건 자신이 초공간적 지성과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을
더 크게 안겨줄 수 있다고 합니다. 초공간적 지성 출신인 지켜보는 나와 나의 자아가 합쳐져 본래 하나인 초공간적 지성의 하나로 합쳐질 때 나의 자아가 의도했던 것이 그곳에서 비로소 물질적으로 조직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복권에 당첨되는 돈만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분리를 더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디펙 초프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로지 돈이 목표가 될 때 당신은 소외됩니다. 그럼 복권 당첨도 포함해서 살고 싶은 집이나 긍정적인 인간관계 등의 내가 가진 수많은 의도 중에 어떤 의도가 조직화될 확률이 높을까요? 이제부터 또 중요합니다. 이 책을 100번 읽은 것처럼 만들어드릴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의도를 가졌을 때, 그리고 반복해서 가졌을 때, 그리고 순수하고 올바른 의도를 가졌을 때, 초공간적 지성이 그곳에서 물질적으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세상에 툭 튀어나오는 조각이 있습니다. 그 조각을 저자는 우연의 일치라 부릅니다. 기적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디펙 초프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연의 일치는 신이나 영 또는 초공간적 실제가 보내는 단서로서 카르마로 주어진 조건과 익숙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라고 당신을 재촉합니다. 초공간적 지성에서 일하는 대장장이가 우리의 의도를 망치질하다가 툭 튀어나온 조각인 우연의 일치를 우리는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 우연의 일치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건 없는 것이 돼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여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부여된 어떤 것이 됩니다. 모든 우연의 일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는 창조성을 발휘할 기회가 됩니다. 당신이 우주가 의도한 바로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디펙 초프라는 이렇게 말하면서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주 전체가 당신 개인의 운명을 창조하기 위해 공조하고 있다. 우리가 의도를 가지면 그걸 만들어주기 위해 모든 걸 사용해서 공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 그 의도가 우주의 리듬을 해치지 않는다면요. 즉 앞에서 말한 자문하기에서 대답이 잘 나온다면요. 나와 내 행동에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기쁨과 성취감을 줄 것이다. 저자인 디펙 초프라가 직접 겪은 우연의 일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자는 의학 교육을 마칠 무렵 본인이 신경내분비학에 관심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분야가 과학과 의식이 만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이 분야에 평생을 바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저명한 교수 밑에서 연구해보기 위해 그 연구소에 지원했고 수천 명의 지원자 중 6명 중 1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들어간 지 1년도 안 되어 지루하고 불만족스러웠다고 합니다. 그 저명한 교수의 일하는 방식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저 쥐에게 주사를 놓고 있는 자신이 싫었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보는 신문에 구인 광고를 훑어보기 시작합니다. 평소 같으면 구석에 있는 작은 광고까지 보지도 않는데 그날은 그 광고를 봤다고 하는데요. 그 광고는 응급실 의사 자리였습니다. 그 뒤로 매일 신문을 볼 때마다 그 광고가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내분비학 교수가 저자를 잔인하고 비열하게 대했다고 합니다. 말다툼을 벌이고 휴게실에 들어가니 신문이 펼쳐져 있었는데 그 구인 광고가 실린 면이었습니다. 저자는 바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응급실 의사를 구하는 병원으로 가서 지원서를 냈고 그날부터 거기서 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 매우 행복하게 지냈다고 하는데요. 우연의 일치를 알아차렸고 그걸로 운명을 바꿀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혹시 해친들님에게 이런 우연의 일치가 계속해서 눈에 들어온 적 있으실까요? 없으셨어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의도를 가지고 초공간적 지성에서 물질적으로 만들다가 우연의 일치로 알려주는 걸 알아차리면 되니까요. 이제 의도를 어떻게 해야 초공간적 지성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알았고 우연의 일치로 알려주어 그것에 주의를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주의 집중이 우연의 일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의를 집중하는 것에만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양자역학이 자기계발 서적에서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양자역학은 관찰하는 순간 파동과 입자가 붕괴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의를 집중하는 곳에는 파동과 입자가 붕괴되어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에너지장을 활성화합니다. 파동과 입자가 붕괴된다는 것은 물질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디펙 쇼프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집중은 에너지장을 활성화하고 의도는 정보의 장을 활성화하여 변화를 일으킨다.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소리의 파동을 사용해 에너지장으로 정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선택한 단어에는 정보가 함축되어 들어가 있죠. 따라서 자기계발 서적에서 매일 아침 목표를 읽으라는 것이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유가 에너지장을 활성시키고 정보의 장을 활성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을 함으로써 파동을 일으키고 단어의 선택에 따라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이죠. 스스로 말함으로써 스스로 듣게 되니까요. 한편 우연의 일치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수록 또 다른 우연의 일치도 끌어당기게 된다고 합니다. 이로써 우연의 일치의 의미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연의 일치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에너지를 끌어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당신이 이 일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라고 물으면 정보가 모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통찰이나 직관적 느낌 또는 우연한 만남이나 새로운 관계를 통해 올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네 가지 우연의 일치를 경험한 후 저녁 뉴스를 보다가 문득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에 주의를 집중해야 그 우연의 일치를 잘 알아볼 수 있을까요? 길거리에서 낯선 사람과 눈이 마주치는 등의 아무 의미 없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헛수고는 하지 말아야겠죠. 아쉽게도 간단하게 답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다만 방법은 항상 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해봄을 제안합니다. 본인이 이건 우연의 일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면 이미 거기엔 에너지가 활성화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이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답을 찾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질문만 던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답이 떠오르지 않으면 무의미한 것, 답이 떠오르면 그것이 우연의 일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저자는 이런 방법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저는 따라해 봤는데 쉽진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모두 그대로 머릿속에서 재현해 보는 겁니다. 확실히 이렇게 하면 기억력도 좋아지고 뇌가 활성화되기도 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저도 시도해 봤지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해보니 꼭 시간 순서는 중요하지 않으니 시간 순에 상관없이 떠오르는 모든 걸 단지 지켜보는 것이 도움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좋은 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한 행동들이 내가 의도한 것과 맞는 행동들을 하였을까 하고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습관이 있다면 이걸로 리마인드해서 그 습관을 고치는 데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자는 이를 재현하고 있을 때는 절대로 평가나 판단은 하지 말고 그저 영화를 보는 듯이 최대한 재현만 하라고 합니다. 재현이 끝난 후에는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내가 지켜본 모든 하루가 이제 안전하게 저장되었다. 내가 지금 오늘 하루를 재현한 것처럼 나는 내 영혼과 나의 영, 나의 잠재의식에게 내 꿈을 지켜보라고 지시한다. 이 재현을 하는 것은 꽤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좋은 이점은 확실히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같은 패턴이나 주제를 반복하면서 결과는 다르기를 바랄 때 좋습니다. 재현을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요. 내가 의도한 것과 맞는 행동을 하였는가? 이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특히 이런 분이라면 꼭 재현 과정을 해보라고 강력히 추천하는데요. 아침에 잠자리에서 억지로 일어나 싫어하는 일을 하기 위해 출근하는 사람, 자신이 맡은 업무가 버거운 사람,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보낸 후 죽을 것 같다고 느끼는 사람은 재현 과정에 꼭 관심을 기울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은 삶에서 더 많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들이 됩니다. 재현 과정은 연습이 좀 필요하니 이렇게도 해볼 수 있습니다. 저자가 말한 방법을 요약해서 소개합니다. 매일 5분만 조용한 곳에서 세 가지를 자문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내 삶에서 무엇을 원하는가? 오늘 나는 내 삶에서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답을 억지로 찾으려 하지 말고 계속해서 같은 질문만 하고 놓아버리세요. 그런 뒤에 눈을 뜨고 그 질문에 답을 한번 적어보세요.
이 일을 매일 할 때 상황과 환경, 그리고 사건과 사람들이 그 답을 중심으로 조직화되는 것을 보면서 당신은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동시성 운명의 시작입니다. 동시성 운명에 대한 소개는 다음 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요약하자면 우리는 초공간적 지성인 하나에서 뻗어나왔다. 그러면서 우리 몸 안에 초공간적 지성 출신 지켜보는 자와 우리가 스스로 만든 자아가 공존하고 있다. 우리가 의도를 가지면 지켜보는 자가 초공간적 지성에 연결해준다. 하지만 자아가 감정으로 그것을 방해한다. 그럴 땐 이렇게 자문을 해본다. 이 의도가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이 의도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 이 질문의 답이 나와 내 행동에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기쁨과 성취감을 줄 것이다. 이거라면 복권도 당첨될 수 있을 정도로 물질적이 될 확률이 매우 높은 의도이다. 의도가 초공간적 지성에서 물질화로 만들어질 때 우연의 일치로 우리 세상에 알려준다. 그 우연의 일치를 잘 알아차리기 위해 하루의 재현 과정을 연습한다. 재현 과정이 어려우면 3가지를 질문해 본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내 삶에서 무엇을 원하는가? 오늘 나는 내 삶에서 무엇을 원하는가? 이에 대한 답을 적는 걸 매일 해보면 우연의 일치와 의도가 합해져 모든 것이 조직화되는 동시성 운명이 시작된다. 설명을 모두 들으신 후에 요약을 들으신다면 모두 이해되실 겁니다. 그럼 오늘 해친들님과 저는 복권을 사러 갈까요? 아니면 어떤 의도를 가질지 자문을 먼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자문하고 복권 사러 가도 되지 않을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